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벗길수록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은호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에서 여자 변호사 폭행 사건으로 번지던데 이번에는 이제 법조계 로비 의혹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자기 식구까지 겨누게 됐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구색 맞추기 수사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3일과 4일에 1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최유정 변호사의 사무실, 그리고 또 수임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지방 변호사회, 서울지방국세청 등등을 이제 압수수색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문제됐던 홍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약간 좀 뒤늦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당시에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 실질적인 그런 그 수사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인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아직 정말 단서가 없어서 수사를 못했던 것인데 1차 압수수색 결과 이제 증거가 조금씩 나와서 이제 정말 제대로 시작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수사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료 공방으로 의혹을 빚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전격 체포가 되고 또 검사장 출신이죠. 홍만표 변호사까지 등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구명 로비 의혹, 정은호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인데요. 여기서 박유라 앵커가 정은호 게이트의 전면에 등장한 홍만표 변호사가 누군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자기 식구였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수사에 본격 착수하고 정은호 로비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은호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처음 검찰 수사를 받은 건 지난 2014년.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300억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였는데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정은호 대표의 변론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정은호 대표와는 악연이었던 걸까요? 전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며 특별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홍만표 변호사가 추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등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등 대형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또 2009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때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지휘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경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2011년 6월 홍 변호사는 사표를 제출합니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웠던 덕에 변호사 개업 후 굵직한 특수수사 사건이 홍 변호사에게 몰렸고 이 과정에서 네이처리퍼블릭 정은호 대표 사건도 맡게 됐다고 합니다. 2013년 1년 동안 그가 수임료로 번 돈은 91억 2천여만 원. 이는 당시 국내 개인 사업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고액이며 법조인 중에서는 단연 1위였는데요. 홍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2년 반 동안 총 250억 원 안팎의 수입을 얻었고 이때부터 무리한 변론과 과도한 수임으로 주변의 비판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데요. 홍 변호사는 1억 5천만 원의 수임료가 전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 자료와 실제 입금 내역 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가 청탁 목적으로 수임료를 사용했고 무혐의 처분의 그 대가성이 입증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는 1억 5천만 원이 전부고 로비를 벌인 적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후배 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홍만표 변호사.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홍만표 변호사 과연 누군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퇴직되는 후배들도 따라서 사표를 냈을 정도로 그야말로 신임이 두터웠다고 하던데 법조계에서 실제 평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굵직한 수사들을 도맡아서 했던 그런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검사였고요. 또한 또 2011년 당시에 그 경찰과 검찰 사이에 그 수사권 조정 그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검찰 실무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종 조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사표를 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그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인데 이제 그 옷을 벗고 검사를 그만두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변호사 개업을 한 후에는 변호사 업계에서의 평가는 약간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 어떻게 같습니다. 달랐습니까? 네,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이죠. 예. 일단은 그리고 2013년 당시에 개업하고 1년 만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91억 2천만 원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91억이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예.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91억 2천만 원의 소득 신고는 당시에 그 법조인 중에서는 당연히 1위였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개인 소득자를 다 통틀어도 15번째 고소득입니다. 굉장히 그런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변호사 숫자가 늘고 또 변호사들의 그 1인당 수임액이나 수임 건수가 그 점차 내려가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독 이렇게 사건도 많이 수임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좀 과거의 그런 그 전관들의 그런 그 관행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수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이제 그 무리한 변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이제 검찰은 다 수사한다는 방침인데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탈세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사건을 수임해서 선임료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액수라든지 그 수임한 건수에 대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그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세금도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예.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혹시라도 위임장이라든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실 뭐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돈만 받고 그냥 그 전화변론한 것이 있느냐 예.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변호사법 위반인데요. 사실 그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했을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 110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또는 그 밖의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잘 보이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예. 만약에 일회인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변호사법 위반의 그 범죄거든요. 예. 따라서 정상적인 그런 변호 활동, 변론 활동을 하기 위한 수임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내가 누구가 친한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수임료 또는 착수금 등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수임료를 받은 후에 정말 공무원, 판사나 검사에게 어떠한 대가성 있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역시 바로 이제 그 증례죄, 즉 예. 뇌물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증례죄가 되거든요. 이런 예. 걸 다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제 홍만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던데 검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수사할 준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의심하십니까? 왜 못 믿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검사 사회에 검사 조직의 어떤 위계 질서라든지 예. 이런 선후배 문화가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예. 이 부분은 뭐 일단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당연히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경우에 혹시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이거를 수긍하고 이 문제가 그래 조사했더니 검찰이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예. 그러니 아무 문제 없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우려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검찰 수사가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특검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고 나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은호 사건에서 이제 법조 게이트 핵심 인물 또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정은호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인데요. 지금 체포가 돼서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예,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이제 긴급 체포가 되면은 이제 그 48시간 내에 영장을 이제 그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오늘 정도 이제 영장을 이제 그 청구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예. 만약 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면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다고 한다면, 예. 이건 사실 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이런 법조 비리 그런 그 의혹을 가지고 결국은 다시 구속될
된 것이기 때문에 예. 법조계의 그런 그 사법부와 법조계의 신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뭐 검사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 그야말로 전관예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참 액수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정은호 대표로부터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50억 원 받은 게 사실은 뭐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변호사의 기준에서 볼 때. 왜냐하면 상습 조박죄로 이제 기소가 됐고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이었죠. 예. 그다음에 보석, 즉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으로 중간에 나오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걸 예. 가지고 다 자백한 사건에서 나오느냐 마냐 그걸 가지고 50억 원의 그런 수임료를 줬다는 거는 예. 사실은 업무량으로 따질 때는 너무나 턱없이 과다한 금액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50억이 정당한 그런 그 변호 활동의 대가라기보다는 다른 뭐 구명 활동 로비라든지 예. 이런 곳에 쓰기 위한 자금이 아니었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예. 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맡은 임무를 실패했습니다. 보석이 기각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30억은 돌려줬는데 예. 50억 중에 30억을 돌려주고 나머지 20억을 돌려달라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가지고 결국은 줄 수 있다, 뭐 줘야 된다, 줄 예.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실랑이를 하다가 구치소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거기 사실은 때문에 이제 그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은호 게이트가 또 번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드러난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의 증언을 들어보면 평소에 돈은 행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무척 소탈한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판사 생활을 총 16년 동안 했는데요. 그 16년 동안 그 했던 여러 가지 뭐 언론 기고문이나 예. 뭐 세미나 발표 이런 것들도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보호, 따뜻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법관의 직을 이제 그 마치고 변호사가 되고부터는 굉장히 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법관 시절과 변호사 활동하는 부분에 좀 잘 이렇게 조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중에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은 이제 이숨 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 씨 사건에서도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 변론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숨 투자 자문의 이제 이사였던 브로커 이모 씨의 그 역할이 또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로커 이 씨가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브로커 이 씨의 신병을 좀 확보해서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고 과연 그 이 해당 당사자 브로커 이모 씨가 무슨 행동을 했었고 무슨 일을 했었고 또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최유정 변호사나 이제 홍모 변호사가 도대체 정말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부분을 캐야 되는데 예. 아직 뭐 지금 잠적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브로커의 그런 그 신병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그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 최유정 변호사와의 관계가 좀 이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최유정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최유정 변호사가 구치소 내 그 폭행 사태로 이제 정은호 대표를 이제 고소할 때 실제로 고소장을 대리해서 제출한 게 바로 이모 씨거든요. 예. 그러면서 말을 했던 게 내가 그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은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예. 내가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단순한 그런 그 영업상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밀접한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그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브로커 이모 씨, 홍만표 변호사의 동창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앞서 짚어봤듯이 이제 판사와 검사 출신 두 변호사 의혹 과연 어디까지 밝혀질지 의문인데 좀 가정 이목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거들이 좀 많이 있으면은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그 홍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예. 정말 내가 검찰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렸던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런 중요한 사건들 의뢰인들이 몰려왔고 나는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 만약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더라도 예. 그런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민적인 의혹이 과연 해소되겠느냐 이 부분은 약간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예, 약간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군요. 참 이렇게 얽히고 설킨 법조계 비리, 정은호 게이트의 진실 어디까지 밝혀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